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올해 새해에는 여러분들 모두 다 주식시장에서 큰 돈 버시고 다 부자 될 수 있도록 서로 응원하고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좀 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좋은 종목들, 다양한 종목들을 좀 더 리뷰하는 그런 시간을 또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즌으로 돌아와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번 연휴 동안 또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분들도 많은 고민 또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뭐 작년에 주주총회도 제가 참석을 해서 느꼈던 것이고 그리고 1년 동안 과연 회사의 성장 그리고 천정윤 대표의 회사를 이끌어가는 방식 또 여러 가지 뭐 IR 활동 어 쭉 지켜본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젠의 대표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가는 거의 14개월, 15개월 동안 2020년 8월 31일 16만 원의 최고 고점을 찍은 뒤로 14개월 동안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6만 원 초반대까지 지금 흘러내린 거죠. 뭐 거의 70% 정도 하락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주주분들이 그토록 원했던 코스피 이전 결과는 나와 있죠. 제 지난 영상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향후 1년, 2년, 뭐 3년 이내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M&A 소식 1년 넘게 거의 2년간 시젠을 매수하고 지켜보아온 사람으로서 주주로서 M&A 또한 거의 희박하다. 자, 그럼 기존 주주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즌의 대표라면 진정 주주들을 위한 주주 환원 정책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가장 주주들을 위한 회사의 행동은 저는 연배당을 늘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당분간 M&A를 할 계획이 없다는 가정하에 물론 M&A를 하더라도 지금보다 배당은 훨씬 더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연배당을 6%에서 7%가량 늘리고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자사주를 소각하는 방법을 쓴다면 지금보다 주가는 거의 뭐 한 10%에서부터 20%는 상승한 후에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어느 정도는 죽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측이 아니란 태도 그것으로 인해서 2년 연속 ESG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서 결국은 코스피 이전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회사에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 책임을 연배당 6%에서 7%로 강력히 요구를 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해서 하루가 다르게 매일같이 코로나가 이제 곧 종식될 거라는 그런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스럽고 걱정하는 부분은 과연 이 6만 원 초반대라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게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물론 그 사람에 따라서 투자 성향에 따라서 회사를 얼만큼 믿고 가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비중 그리고 목표치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비중도 상당히 높은 반면에 이렇게 떨어진 것에 대해서 뭐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회사를 믿고 천정윤 대표를 믿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년이건 10년이건 끝까지 들고 가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저처럼 중간에 회사에 대한 그 실망감과 믿음이 조금씩 하락한 분들은 계속해서 지켜보니 회사에 대한 기술력은 인정합니다마는 천정윤 대표의 경영 능력과 모든 여러 가지를 비추어 볼 때 나는 도저히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이 회사를 오랫동안 끌고 가를 용기가 나지 않는다, 믿음이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수량을 줄이시고 일정 부분 소량만 장기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각자 시즌에 대한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장기 보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 최소한의 손실을 보고 정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국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58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 지역에서도 연일 최고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그 감염병 예방센터 앤서니 파우치 박사의 말에 따르면 미국에서 거의 1월 말이면 코로나가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고 이제 하향 곡선에 접어들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내놓는 의견 중에 하나는 바로 오미크론이 코로나19의 마지막 단계일 것이다. 이게 지나가고 나면 더 이상 인간 숙주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 전파가 급격히 떨어질 것이고, 이제는 코로나가 엔데믹을 통해서 같이 일정 부분 살아가야겠지만 분명히 종식이 빨리 올 것이다 라는 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또 반대되는 의견도 분명히 또 존재하지요. 또 어떤 학자들은 오미크론이 끝이면 다행이겠지만 오미크론이 끝날 때쯤에서 또 다른 변종과 변이가 나올 확률은 또 분명히 도사리고 있다, 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연일 확진자가 그렇게 최고점으로 나오고 있고, 유럽과 영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쏟아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시장 다우와 나스닥 S&P 500 사상 최고의 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만 거의 뭐 2970, 80에서 3020 사이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미크론이 확진자가 그렇게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왜 주식시장은 무너지지 않을까요? 포인트, 중요한 것은 바로 치료제에 있는 거죠. 물론 머크사의 치료제 그 효능은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만은, 파이자 치료제가 상당히 머크사에 비해서는 그 치료 확률이 높습니다. 거의 7, 80%에 육박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이제 세계 각국에서 다국적 제약사들의 코로나 치료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백신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것이 단순간에 뭐 3개월, 6개월 안에 종식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백신의 보급률이 잘 사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에 너무나도 그 괴리감이 크기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률이 1차까지 다 따져봐도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잘 사는 나라에서 아무리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서 그 환자가 급격히 준다고 해도 못 사는 나라들의 그 확진자 계속해서 나오겠죠. 그러면 뭐 진단 키트의 쓰임 자체가 하루아침에 현저히 줄진 않겠습니다만 차차 줄어드는 추세, 시장에서는 또 그렇게 인식을 하고 분명히 진단 키트주들의 주가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뭐 불보듯 뻔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가격대라도 무너지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는 사측에서 무언가 주주들을 위한, 주가 방어를 위한 대비책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실적, 4분기 실적,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12월 달에 매출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네. 이렇듯 이제는 4분기도 끝이 났고, 이제 2022년도에 1분기 오미크론을 잡아내는 진단 키트로 얼마나 많은 매출을 나오게 하느냐가 관건이고, 21년도 대비 22년도가 과연 또 얼마나 매출을 단 5%, 10%라도 또 성장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시즌의 주가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제 올해 22년도에는 작년과 같은 안일한 대응 이제 그만 보고 싶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주가가 안정되고 우상향하는 모습을 제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8월을 끝으로 계속해서 14개월째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이제부터는 14개월 이상 상승하는 시즌을 기대하면서 제발 변화하고 달라진 모습을 주주들에게 보여주어야지만 주주들도 회사를 믿고 기술력을 믿고 미래를 믿고 투자라는 것을 할 수 있겠죠. 자, 올해는 달라질 것을 기대하면서 2022년도
첫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그리고 응원의 글, 격려의 글로 서로서로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도 잘 버티고 끝까지 살아남으셔서 큰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였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